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본개편을 맞아서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더 심도 깊은 1:1 맞춤 상담을 위해서 방송 시간을 좀 늘렸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 분석과 함께 학습 컨설팅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 3월 모의고사 보고 대입 전략은 물론 학습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여러분과 함께 이 진학이라는 장거리 레이스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계속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전설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십니다.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아마 이제 학기 초에 다짐했던 계획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잘해서 건강한 수험생활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시죠.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지금 이제 3학년들은 벌써 이제 3학년 시작된 지 한 3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오후 햇살이 상당히 나른하고 따스한데 그 오후의 그 졸음에 대해서 스스로 굴복하지 마시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이겨내기 바라시며 그다음 저희 TBS 기상대에서 여러분의 입시의 정신력까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시계의 애정남이시죠.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우리 정경원 선생님께서 건강관리 말씀해 주셨는데 봄철 건강관리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 요즘 미세먼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수험생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호흡기 질환에 좀 노출될 수 있는데 좀 물 좀 많이 드시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어떤 이렇게 처치를 통해서 좀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후반부에 갔을 때 멘탈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좀 강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우리 학생들 입시 전략을 위해서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3월 26일 목요일에 구로 구민회관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 3월 학력평가 분석으로 본 2016학년도 대비 전략과 2016학년도 대입 전형 이해와 지원 전략을 주제로 저희 기상대 멘토이신 이치우 선생님과 박건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토요일에는 중구 구민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겠는데요. 2016학년도 대입 전형과 효율적인 대비, 또 3월 모의고사 분석을 통한 학습 대책과 시기별 전략을 주제로 안영근 선생님과 또 하기성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생명과학부 교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현재 수학과학 내신으로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공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학과학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시기는 언제부터가 적절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전 현재 현재 생명과학부 교수를 꿈꾸면서 네. 서울대 생명과학부를 지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3월 모의고사 보고서는 어땠어요? 그 예전보다 좀 떨어진 감이 있어서 본인한테 혼났어요. 아, 그래요. 본인도 좀 실망을 많이 했겠어요. 앞으로 좀 계획을 잘 짜고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하기성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하기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한테 혼났다는 말이 인상적인데 고3은 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될 시기니까 부모님 두려워서보다는 이제 본인이 계획하에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죠, 맞죠?
네. 예, 고민 많아서 우리한테 오늘 녹화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수학, 과학, 이과니까 수학, 과학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수학, 과학 쪽이 지금 이해하는데 좀 흔들린 감이 있어서요. 네. 제가 현재 내신 상황으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공부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뭐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외에도 또 궁금해하시는 대학들, 학과들이 좀 많은데 사전에 어떤 전형이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네. 네. 네, 우리 학생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좀 살펴보면 국어 1등급 굉장히 우수합니다. 수학이 1.41이고 영어가 1.28, 과학이 1.32. 4개 주요 교과의 이제 평균 등급이 1.27 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추이를 좀 보면 국어는 계속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네. 있고요. 이제 수학이 1등급에서 좀 중간에 2등급 갔다가 이제 1.2등급으로 하락하는 거. 영어도 1등급 하다가 2등급해서 이제 다시 1등급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요. 3월 모의고사 이제 가채점 결과로 예상 등급 보는데 국어 A형 95점 맞고 2등급, 수학 B형은 이제 88점 맞고 2등급. 여기서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영어는 만점이 1등급, 물리 3점짜리 하나 틀렸죠? 1등급 예상하고요. 생명과학이 41점에서 2등급을 예상하는데 지난 11월에 봤던 모의 학력평가랑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계속 2등급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 1등급, 물리도 계속 1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비교과 활동 먼저 교내 활동 보시면 1학년 2학기 때 임원활동을 학급회장 했죠. 그 다음에 청소년 과학탐구 동아리, 2학년 2학기 때 학급회장 역시 신경과학탐구 동아리, 또 1, 2학년에 수학토론 동아리 활동했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한 98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 이어서 보실까요? 1학년 때 생명과학, 화학, 물리 등 교내 경시대에서 다수의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 과학탐구 보고서에 대해서 2위 했었고요. 또 천체 사진 촬영 공모 동상, 뭐 교내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2학년 때도 역시 물리, 화학에서 2, 3위 등 교내 경시대 수상했었고, 또 과학 퀴즈 골든벨 대회에서도 3위, 자기소개서 경진대회 자연계에서 2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했었죠. 뭐 개근상이라든지 성적 네. 우수상들이 눈에 띕니다. 자, 바로 해서 희망대학을 보시면 말씀하셨듯이 1지망으로 서울대 생명과학부, 또 치의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질문하셨고요. 2지망으로는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또 치의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 마지막 3지망으로는 고려대학교를 의예과를 갖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네.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싶어하는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하규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뭐 지난해 11월 학평과 이번 3월 학평에서 좀 점수가 하락되면서 자신감이 약간 주춤한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괜찮습니다. 일단 뭐 교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보셨지만 전반적으로 전교과 성적이 우수하게 나오죠. 하지만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의 성적이 조금 하락됐다는 게 추이 면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보이고요. 그리고 정경호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수학, 과학 영역에서 앞으로 모두 1등급을 목표로 해야지만이 어떤 교과 경쟁력이 뭐 수시 전형에서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네. 우리 학생이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비교과 분석을 해드리면 학업과 관련된 앞에서 보셨지만 동아리를 아주 다양하게 했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보여요. 근데 교내 수상 경력이 많아서 다양성 면에서는 좋은데 사실 그 전공 관련된 어떤 그 임팩트는 좀 약한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상 경력 및 창의적 체험 활동에 비해서 봉사 활동이나 그 독서 활동에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 경쟁자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면 사실 3학년 때 그 비교과 보완하기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독서 활동에서 진로에 관련된 어떤 지적 호기심을
자기 주도적으로 좀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또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시니까 사실상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구상도 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좀 구체적인 로드맵, 단순히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보다는 로드맵을 정리해서 좀 자기소개서에 대한 구상 이런 작성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여기서 모의고사도 좀 분석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은 6월 학력평가 성적 아주 우수했는데 이제 11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3월에도 가채점 결과지만 좀 하락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우리 친구가 수학 성적이 좀 뚜렷하게 하락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 좀 우리 친구한테 질문 좀 해볼게요. 학생 들리죠? 네. 네, 수학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뭐 심리적인 부분일까요? 뭐 그날의 컨디션 아니면 시험 범위가 좀 확대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실력의 어떤 그 한계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수학적인 취약점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집중하지 못한 게 시험 성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오케이. 하여튼 질문에 답을 했다라는 건 높은 점수 주고 싶고요. 그걸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보완 시 유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고3 학생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학년 때까지 또 3학년 3, 4월 학력평가까지는 재학생 간의 경쟁인데 이제 6월 모의수능 가면 졸업생이 들어오죠. 우리가 2년 연속 통계를 보면 졸업생이 실제로 한 11%에서 12%가 6월에 보고요. 수능 때는 실제로 2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졸업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수학이라고 봤을 때 하여튼 N수생이 증가한다라는 거 거기에서 백분위가 하락돼서 등급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친구가 좀 긴장감으로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좀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 잘 나왔던 성적 작년 6월이죠. 그 성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학, 과학 성적이 좀 올라서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 그러면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할까요? 네, 뭐 정시 또 수시에 여러 가지 트랙의 전형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가 어떤 전형을 생각해야 될지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죠. 자, 1순위로 생각하는 건 일단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고려했을 때 정시 전형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서울대도 생각하고 있고 또 의치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성적은 다소 불안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시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2순위로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 뭐 학생부 교과형이나 종합형 모두 다 교과 성적이 되게 중요한데 네. 남은 기간 3학년 1학기 때 1등급 목표로 준비한다면 뭐 경쟁력 확보되면서 뭐 학생부에 대한 정량 평가나 혹은 정성 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종합전형 준비할 때 이제 머리가 무거운 게 3학년 때 비교과 준비거든요. 근데 이걸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어떤 진로와 관련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독서 활동을 좀 하는 것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앞에서도 반복되는데 자기소개서를 네. 대교육 공통 문항별로 구성하고 보완하는 걸 좀 체크하셔야겠죠. 3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학생들이 아까도 질문에 있었는데 수능 준비하고 또 종합형 준비하면서 논술까지 하면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계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 수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리 논술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의고사가 만약에 9월 달까지도 불안전하게 나온다면 원서 접수 직전에 그러면 보험용으로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 보는 대학이나 학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논술 준비도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3순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에 대해서 진단을 좀 내려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은 서울대, 또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있는데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서울대나 연세대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갈 대학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대학 화면으로 전형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서울대 일반 전형입니다. 생명과학부 모집단위하고 치의학과 모집단위 지금 두 개를 같이 보죠. 근데 전형 방법을 보시면 2배수 1단계 통과할 때 서류 100으로 통과하고요. 2단계 가서 면접 구술 100으로 뽑습니다. 최장력 기준이 없다라는 게 2014년도부터 없다라는 걸 우리 친구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서류는 뭘 보느냐?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다음 추천서를 쓰는데 고교 소개 자료는 우리 학생이 준비할 분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최대 3개 항목에 대해서 한 개당 3페이지 이내로 기타 증빙 자료를 또 제출해야 된다는 거 우리 친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서류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들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이 이제 2단계 감이 있는데
역시 1인당 15분 내에 면접, 서울대 면접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하고 일반적인 분명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 가장 궁금한 거죠. 학생부에 대해서 경쟁력은 있어요. 그러나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강점은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다가 좀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한데 3학 1학기 때 교과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비교과도 좀 보완하시고요. 또 하나는 두 개 학과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생명과학부나 아니면 치예. 근데 치예학과가 수시에서만 있다 뽑는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6월, 9월 졸업생이 가담하는 모의 수능에서 만약에 수학이 예전처럼 잘 나오고 영어, 과학이 유지되면 이 친구 정시 가능성도 있어요. 네.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대한. 그러면 점수가 향상됐을 때는 뭐 치의학을 상향 도전하는 것도 한번 저는 과감하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 보실까요? 먼저 말씀드릴 건 수시 일반 전형 합격자 중에서 일반고 출신자 비율이 재작년에 비해서 좀 증대됐죠. 수치상으로 보시면 2014학년도 28.3%였는데 지난해 2015학년도 35.4%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보시면 생명과학부가 2014에는 6.98대 1, 그리고 15학년도에는 8.84대 1 약간 상승했고요.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좀 일정성 보여주죠. 4.3대 1, 그리고 4.87대 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연세대인데요. 연세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역시 시스템 생물학과 4명, 치의학과 9명 선발 예정입니다. 단계별 전형이죠. 1단계를 서류 100으로, 2단계 내려가면 면접이 30%가 있는데 여기는 최장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학 B나 또는 과학의 2등급이 포함 만족을 시켜주면서 두 개 합이 4가 돼야 되는데 의치계 같은 경우는 의치계열은 3개 영역 모두 1등급이 나와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이 인성평가라는 건 서류의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우리 친구 궁금해하는 도전 가능성을 보면 시스템 생물학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연세대 자체가 이 학과의 특성은 아니고 종합 전형이지만 교과 비중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3학 1학기 내신 관리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 보완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상 교과 성적 향상이다. 네. 그리고 가능성 면에서 선발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또 상대적 경쟁률은 높고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역시 6, 9월 모의 수능 성적이 향상되면 여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면 항상 서울대 정시 가능성을 우리 친구가 열어두고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년도 입시 결과 화면을 보시죠. 2014학년도 합격자 평균 내신이 이과대학이 1.26이었고요. 의치대가 1.01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내신의 지존들이 여기에 지원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률은 조금 특이하죠. 시스템 생물학과가 2014에는 11.38대 1 정도 됐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요. 15학년 때는 21.5대 1. 좀 파도를 타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일정성 보입니다. 14학년도 7.7대 1 정도 됐고요. 2015학년도는 7.67대 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희망하는 대학, 서울대와 연세대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앞에서 궁금해했던 점이요. 지금 수리 논술에 대해서 좀 가볍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학과 과학 그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시기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가볍게 준비하는 것은 반대고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과학 탐구를 4과목 볼 때가 있었고 그러다가 3과목 보다가 요즘엔 2과목 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 논술은 단순히 논술 준비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정해진 뭐 3-4시간을 분명히 지켜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중에 6장의 수시 조합을 할 때 논술 전형 안 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수능 수학에 대한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논술 전형에서도 사실은 N수생들이 좀 더 유리해요. 그런 측면에서 과학 논술 준비하는 게 무리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6월 모의 수능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표권 대학 중에서 지금 연세대가 만약에 논술을 쓰게 된다면 뭐 예고상 지금 수능 전이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정시 서울대 가능성 이러면 이제 연세대 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우리 친구는 다음 모의고사 목표가 4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네. 6월 보고 9월 2일 날 모의 수능 끝나면 가채점 가지고 정시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도 논술을 요구하는 대학에 일반 공대나 이과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의예과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의치대에 좀 관심도 있는데 그런 조합을 생각하신다면 과학논술 준비 여부는 6월 모의 수능 끝난 다음에 여름방학 때 할 거냐 말 거냐 그때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질문서 상담 사전에 질문서를 한번 보면 수학의 경우에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 또 잡념이 많아서 걱정이다 이런 지금 고민을 얘기했는데요. 하규성 선생님께서 이 학생을 위해서 좀 수학 학습법 조언해 주시죠. 핵심이 나왔네요. 그 잡념과 문제풀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건 정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죠. 화면을 통해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풀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수학을 잘한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두 가지만 짚어보죠. 첫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수학 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 못하는 친구들이 꼭 뭐 나중엔 집에 가가지고 내가 풀었는데 맞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결국은 우리 친구가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할 때만 시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실제 모의고사라든지 내신을 풀 때도 시간이 부족한 건지 어떤 경향이 있는지 좀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게 수학이 100분 동안 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학 문제풀이를 할 때 어떤 100분이라는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학습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좁혀가야겠죠. 나중에 OMR도 마킹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 학생들의 이제 가장 결정적 흠이 문제풀이 양이 아직 절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부족한 건 아닌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일 목표량이 몇 문제인데 그걸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느냐.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경쟁자 중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 또는 졸업자들은 얼마나 풀어내는지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잡념이 많다. 집중력이 좀 흐리다는 건데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얼마나 빠른 시간 그리고 얼마나 깊게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하느냐, 이게 집중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했는데 이제 명상도 제가 추천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 잡념이라는 건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상위권 학생이고 내신도 좋아요. 모의고사도 좋았는데 잠깐 주춤해요. 종합전형도 안 쓰기에는 좀 아깝고 쓰자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입시에 대한 고민과 번뇌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오늘 방송을 딱 보시고 간단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시 서울대를 향한 수능 준비, 그리고 종합형을 도전을 하긴 하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논술 대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려본다라면 본인의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예측이 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학습 공부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혹시 있는지, 예를 들면 MP3 수학 문제 풀 때 듣는다거나 뭐 휴대폰이 옆에 꼭 있어야 된다거나 뭐 전자파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런 것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신감을 갖고 우리 학생 좀 앞으로의 방향을 잘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그 목표 대학 외에 또 다른 추천 전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친구는 생명과학부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질문에 이제 의예과도 있었기 때문에 자, 화면 통해서 두 개 대학 추천합니다. 첫 번째 순천향 일반 학생 전형으로 의예과 25명 선발 예정인데요. 교과 성적 100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4개 등급합이 5니까 또 국어 수학 중에 한 개는 B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수학 B를 하니까 조건 만족은 되겠죠. 학생부 반영을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5개 교과 3학 1학기까지요. 학년 반영비를 없이 반영합니다. 근데 이제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초 합격 가능성은 조금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가 충원 합격 인원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리고 최저학력 충족하는 것이 1차 관건인데 일단 뭐 이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가능권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교과 경쟁력인데요. 일단 뭐 6개월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되면 정시에 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대학이. 그래서 네. 순천향대 의대가 정시에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9월 달에 접수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실까요? 전년도 경쟁률이 14학년도에 21.17대 1, 그리고 15학년도에는 17.6대 1, 조금 뭐 좀 떨어졌죠. 그리고 수시 2차 일반 전형이 또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결과에서 합격자 평균을 보면 내신 교과가 1.18, 그리고 추가 합격의 최종 순위가 이제 12번까지 됐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에 좀 사정권 하나 있죠. 자, 두 번째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생명과학부 18명 선발합니다. 근데 3배수로 1단계 통과한 다음에 2단계 가서 면접이 있어요. 역시 최저학력 기준 2개 합이 4인데 수학 또는 과학이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고교별로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과 2명, 문과 2명인데 우리 친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서류에서 뭐 학교장 추천서까지 종합평가를 해서 2단계 면접 가는 건데 이 친구 추천하는 이유가 뭐 추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려대의 어떤 인재상에 좀 부합하는 측면 또 진학 의지를 강조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기는 해요. 자, 추천 이유 화면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 지원 자격 확보한다면 가능성 아주 높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의과대학은 지금 내신에서도 비교과에서 좀 무리다. 그럼 이제 생명과학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역시 이것도 6월, 9월에 성적이 다시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고대 생명과학은 내가 정시로도 갈 수 있다. 관건은 아마 수학의 1등급이 96점일 때 1등급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뭐 이런 거 예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봐야 되고요. 자, 전년도 경쟁률입니다. 2014학년도에 9.41대1이었고요. 15학년도에는 8.67대1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추천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다 들었는데요. 어땠나요, 우리 학생? 네, 실제 전문가들 분이랑 같이 말씀을 들어보고 네. 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제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네. 또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완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생명과학부 교수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2순위 학생부 중심 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교과는 수학과 과학의 경우 1등급을 목표로 하고 모의고사는 전년도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자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바탕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천대학입니다. 희망대학 외에 순천향대 의예과 일반 학생원 전형, 고려대 생명과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